우리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겠습니다. 본능 심리 탐구. 본능 심리 탐구 감정노동연구소 김태흥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저희 애청자분들과 이렇게 마주하게 되셨는데 네네.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본능을 주로 연구하고 강의하는 감정노동연구소의 김태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람들의 이제 본능을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뭐랄까요? 어떤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행동을 할 때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런 걸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좀 보이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본능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성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행동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고요. 네.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것 뒤에 알지 못하는 거대한 그 본능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지만 네네. 그것도 사실은 본능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가요. 우리는 왜 행복을 찾는가? 네. 그렇습니다. 스웨덴에 계신 분하고 한번 대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방송이든 책이든 행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다라는 데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사실 뭐 서점에 가도 행복과 관련된 책들, 그렇죠. 예. 뭐 여행에서도 무슨 행복 찾기, 뭐 소확행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있고요. 찾고 네. 확실한 행복을 찾아야 된다. 예. 그게 뭐가 이상하죠? 그 소확행이 이제 노르웨이에서 나온 건데. 네. 예. 근데 놀랍게도 그런 북유럽에서는 그 행복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는답니다. 거의 볼 수가 없고 책도 많이 없답니다.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쓴다고요? 예, 방송에서도 거의 안 쓰고 그런 책이 잘 팔리지도 않고 거의 없답니다. 왜 그렇죠? 행복하니까. 다 갖고 있었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없으니까 우리가 갈구했던 거군요. 예, 그러니까 소확행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작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소확행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북유럽 사람들은 생활 자체가 행복한 데서 그런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불행한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라크의 난민들이 무슨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소확행을 그럴 수가 없겠죠. 누릴 수가 없겠죠. 네. 예, 아마 그런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 우리가 행복을 찾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행복하지 않고 행복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 여러 나라 예를 보면은 행복한 나라 1위 그러면 보통 덴마크, 뭐 부탄, 뭐 이런 데들이 이제 1, 2로 많이 올라서는데 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덴마크는 사회 복지가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그렇죠. 또는 부탄은 뭐 종교적이나 이런 걸로 뭐 물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네. 잘 보면은 사회적으로 평등합니다. 평등 사회다라는 부의 말씀이죠. 평등. 부의 평등. 예, 부의 평등입니다. 북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복지제도나 이런 걸로 인해서 거의 부의 평등, 중산층이 많은 그런 평등이 이루어져 있고 또 부탄이나 이런 사회 보면은 또 부가 적은 걸로 평등하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옛날에 청계천 밑에 그 거지들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같이 거지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부자 한 명이 나타나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죠. 같은 거지 무리 중에 한 명이 옆 동네 가서 좀 더 많은 국어를 해오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6.25 때나 또는 20, 30년 전에 비교해서 사실 절대적인 부는 더 잘 살게 됐거든요. 네. 자가용도 몰고 다 집도 있고 하지만 사회적 빈부격차는 아주 극심하게 벌어져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불행한 사회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좀 속상하게 느껴지네요. 이런 네, 맞습니다. 우리의 우리를 돌아본달까요? 내면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다들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그게 정말
좀 부의 평등이든 뭐 여러 부문에서 좀 억울함을 느끼고 네, 네.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에 반증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사실 이런 가운데서 사실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긍정심리학입니다. 긍정심리학. 그렇죠. 좋은 예. 생각을 해라. 좋은 생각해라. 자꾸 남과 비교하지 마라. 그렇죠. 예. 예.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래. 예. 사는 게 뭐 있겠느냐. 잘 안 되더라도 다음에 또 잘 될 거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잘못하면 사회 구조가 잘못된 곳에서는 사기가 될 수가 있어요. 사기요? 예. 긍정심리학이. 아.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약 한 10% 이상 될 적에는 긍정심리학이 진실이 됩니다. 네. 예,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또 자기가 개발하고 그러면 그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경제 성장률이 3% 이하로 떨어지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회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벽이 이게. 있죠. 벽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20대 바로 사회 진출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얘기들이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죠. 네. 예, 나이 먹은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이 먹은 분들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 성장률이 막 10% 심하게는 막 14%, 5% 이런 시대에 살았었거든요. 네. 그때는 긍정적으로 살고 그러면 이루어지던 시대였고 자기 개발하면은 다 결과를 이루는 그런 행복을 딸 수 있는 사회였단 말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경제 성장률은 뭐 2% 시대에 예, 더구나 취직도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런데 되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게 행복이다 얘기한다면은 그건 어찌 보면은 사기라고 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위로하려고 하다 보니 네네. 현실에서 이제 좀 눈을 감게 되는 그런 면이 있을 그렇습니다. 수 있겠네요. 실제로 보면 이제 강연에 가 보면은 이런 긍정심리 같은 거 강의하시는 아주 유명 강사님들 강의에 가 보면은 나이 층하가 여러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네. 한 4, 5, 60대 분들은 막 감동을 받고 정말 훌륭한 강의다 막 눈물 흘리시는 분도 있는데 20대, 30대는 예,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전혀 와닿지 않는 거죠. 예, 그 삶이 예, 그건 당신들이 살아왔던 삶이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다. 예.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대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행복이라는 걸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경제 성장률이나 또는 사회의 이런 어떤 그 빈부격차 이런 걸로 그 행복이 많이 느껴지거나 못 느껴지거나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행복을 찾기도 하고 스스로를 뭐 위안하면서 잘 될 거야. 뭔가 더 빛이 나는 시간이 오겠지. 뭐 이렇게 스스로를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꾸려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본능을 좀 살펴보면 좀 꽉 차 있지 않은 그리고 억울한 우리의 어떤 불평등한 문화에서 시작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본능으로 봐서 이제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은 번식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비혼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예. 이 번식할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어찌 보면은 동물적인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찌 보면 동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번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데 이 불평등한 사회, 결혼할 수 없는 사회 이런 사회는 굉장히 비참한 어떤 불행한 사회가 되는 거죠. 굉장히 저도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생각 많이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내면을 좀 돌아보니 좀 또 씁쓸해지는 마음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개인 사회에서는 이제 긍정론이 굉장히 힘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났다. 이런 경우에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도 이거는 운동할 기회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힘이 되고 인간 삶에 굉장히 윤활유가 되죠. 그러나 사회 구조적인 면이나 또는 경제 성장률이랑 같은 면 때문에 오는 것 가지고도 또 긍정심리학으로 행복을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더 많은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본능 심리 탐구와 함께 좀 연구를 해가면서 함께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감정노동연구소 김태흥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들 많이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